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집중 파워인터뷰의 노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정입니다. 네, 오늘은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무부지사로 취임하신 게 지난 6일인데 오늘이 방송에 처음 인터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데뷔 전입니다. 네. 네. 먼저 취임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17일째 정무부지사직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정무부지사직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보다 실제 해보니까 일도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또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 중압감 뭐 이런 부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설레고 기대도 됐었는데 이제는 좀 더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충북 도정 또 충북 발전에 좀 더 보탬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업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간 후보군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지역사회에서는 의외다라는 반응이 있었는데 정무부지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예, 그 구체적으로 정무부지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주 최근이겠고요. 제가 늘 국회나 국회에 오래 있었고 또 정부 관계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충북도 제 고향인 충북에서 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전임 우리 설문식 부지사께서 사의를 표하시고 충북도에서 공모 절차를 밟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때 제가 나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우리 부지사님을 얘기를 하면 항상 그 앞에 따라붙는 이름이 있어요. 무슨 이름인지 아시죠? 노영민 현 중국 대사신데 그만큼 오랜 세월을 그 노영민 의원의 어떤 보좌하는 사람, 또 측근, 또 노영민 의원의 그림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이름으로 살아온 것보다 노영민 의원이라는 그 이름으로 많이 살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걸 했는데 이번 정무부지사로 지원할 때도 그 노영민 중국 대사님하고 상의를 하셨죠? 그럼요. 그분하고는 뭐 거의 모든 것을 상의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도 그 서로가 많이 바빴습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제 시간을 자유롭게 낼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 노 대사님 역시 이제 신임 대사로 가셔야 되는 상황에서 많은 그 만남이라든지 상의를 할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상의를 못 드렸고 부임하는 날 공항에서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응은 뭐라고 하시나요? 잘했다. 뭐 그러신 거죠. 열심히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을 거다. 누구의 누구 뭐 이런 그 이미지로부터 벗어나서 너의 길을 갈 수 있을 때가 된 것 같다. 네. 그리고 충북도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든든하게 지지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정무부지사 얘기가 나오자마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해석을 많이들 하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아왔던 과정이나 뭐 저의 정치적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겠는데요. 저도 착각했던 부분입니다.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그런 어떤 정치적인 구체적인 현실적인 그 정치적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지요. 그런데 와서 좀 보니까 그런 정무부지사의 역할이라는 것들이 정치적인 것과 정무적인 것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그 저의 정치적인 역할과 관련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좀 자신 있게 네. 그런 우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설문시 부지사님 같은 경우에 경제에 상당히 올인한 측면이 있어요. 또 본인이 또 부지사 임명될 때부터 본인은 경제부지사다. 이렇게 본인이 하나의 또 자기의 그 성격을 규정지은 측면도 있고요. 그 반면에 우리 이장섭 이제 정무부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몸을 담았던 게 뭐 국회의장실도 있었고 뭐 청와대 경제수석실도 있었지만 주로 어쨌든 그 정치 분야에서만 주로 이렇게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부분은 좀 전임 부지사보다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보니까 여전히 과거 그 경제부지사로서의 그 역할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그 직할국이라고 할까요? 해서 경제통상국이라든지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이런 실무부서를 그 관장해야 되는 역할들이 그대로 주어져 있고요. 우리 전임 설문식 부지사랑은 제가 좀 다르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경제부지사로서 내지는 그 충북도의 어떤 정책을 잘하기 위해서 정부나 내지는 청와대, 국회와의 관계를 하는 부분들은 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문식 부지사가 투자 유치라든지 실질적인 경제의 구체적인 그 정책 집행에 중심을 두셨다고 본다면은 저의 경우는 경제 정책, 즉 정부 정책과 충북도정과의 관계에서 경제 정책을 우리 충북도가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나 국회와 협조 이런 측면에 좀 특화됐달까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중앙 부처와의 조율은 우리 이장섭 정무부지사님만의 강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일각에서는 정치의 세대 교체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신선한 인물이시잖아요. 네. 제가 뭐 현실 정치인이면은 아마도 그런 이야기가 맞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그 전임 그 부지사들과는 전혀 다른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 그러나 저 개인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죠. 아니 제가 현실 정치인도 아니고 그 도정의 아주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부담스럽고요. 그러나 그 어떤 그 세대 교체라는 것들이 네. 정치에 있어서 그 사실은 사고의 전환이라 할까요? 나이와 관계없이 어떤 새로운 생각들, 뭐 요즘 트렌드가 이제 혁신인데 그런 네. 혁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런 것들이 세대 교체 아닌가? 너무 그 연령이나 이런 부분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청북도 이장섭 정무부지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정무부지사 관사가 도청 뒤에 있거든요. 네. 그 관사 사용 안 하시죠?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관용차도 사용 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일단 제가 편해서 전혀 사용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출퇴근 시엔 제가 제 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편하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편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관사는 왜 사용 안 하세요? 관사야 뭐 제가 워낙 집이 청주에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관사를 사용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건 제일 큰 것들이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굳이 그 관사를 사용해서 그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게 쓰여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거라면은 필요한 다른 직원이 사용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관사를 그럼 어떻게 다른 분들이 좀 사용하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탈권위적인 이런 행보가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여태까지 뭐 정치적 해석 밖에 얘기를 들었다면 이번에는 우리 이장섭 정무부지사님 앞으로 정무부지사로서 어떤 계획과 포부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은 이제 향후에 지금부터 제가 계획을 세워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다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우리 도청 가족 내에서 보면 좀 많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른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 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변화의 시작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사에서도 저의 다름을 인정해 달라. 네. 그래야 제 장점이 발현될 것이다. 뭐 이런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저 같은 사람을 부지사로 선택해 주신 우리 이시정 지사님의 생각 역시 어떤 도정의 새로운 변화 그리고 새 정부와 어떤 호흡을 더 맞춰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의도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도청에서 적응하는 시기를 갖고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는 지금부터 제가 고민하고 생각할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신중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계세요. 네. 설문 씨 이제 부지사 전에 이제 정무부지사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은 어떤 경제보다는 뭐 시민단체, 뭐 노동계, 여성계 이런 분들하고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도정에 반영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 해결하는 이런 역할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무부사님 취임하신 다음에 그런 기대치가 꽤 높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그쪽에 어쨌든 노동계나 여성계, 시민사회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분들하고는 또 자주 만나서 소통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분들은 늘 옆에 있었고 주변에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어떤 결정을 한다거나 어떤 국가 시책, 국가적 상황에 대해서 늘 함께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는 사이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의 접촉이랄까 교류는 아주 저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일일 테고요. 그러나 좀 다른 것은 지금까지는 서로 자기의 의견과 주장을 이야기하는 뭐 그런 거였다면은 이제는 도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행 가능한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 뭐 이런 입장에서 의견을 나눠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어떤 기대라든지 도정에 대한 어떤 역할을 주문할 것 같고 해서 조금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좀 자연스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또 도정 현안 중에 하나가 정부 예산 확보입니다. 이시종 지사님 부임하시기 전인 2009년만 해도 2조 원대에 머물렀었는데 2018년에는 5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는 잘 돼가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예산 관련해서 국회를 3번 방문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이죠. 2018년 예산이 5조 원을 넘어가는 거는 뭐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국회 내에서의 증액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중부고속도로 확장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예산이고 양적인 측면은 이미 정부 본 예산에서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가장 큰 수건 사업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관련한 예산이 타당성 재조사 부분이 있어서
당초 정부 예산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잘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의 증액 과정에서 반영이 돼서 내년부터는 시작을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조부터 시작한 충북도의 그 국비 예산이 이제 5조를 넘어서는 그동안의 그 과정들이 정말 우리 충북도의 공무원들 그리고 지사님 포함해서 잘 노력해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부지사님이 이제 취임하신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이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근데 그때 전화를 받으실 때도 막 서울서 내려오셨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뭐 이번 주도 정말 일정이 없으시더라고요. 계속 서울 가서 이제 중앙부처에서 이제 예산 작업하시는데 이시종 지사께서 부지사님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 예산 문제를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부담되시죠? 어떠십니까? 그렇죠. 늘 뭐 기대가 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내년 예산은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우리 도청 그 관계자분들 지사님이 뭐 많이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출발선에서는 좋다. 저의 노력과 관계없이 매우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예산보다는 이제 그 도정 그 충북도의 정책 중에서 국가 정책과 맞추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 어떤 내년도에 그 신규 사업이 국가 신규 사업이 충북도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뭐 이런 역할들을 좀 추후에 더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부라든지 뭐 청와대 이쪽의 네트워크를 점검하고 또 가서 만나보고 이런 과정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무 부사님이 이제 취임하시기 전에 그 자유한국당 분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것이 뭐 소문은 소문인데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민감한 질문이긴 하지만 질문을 드린 건데 고향이 제천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장 출마를 위해서 본인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정무부지사를 이제 선택한 거다. 해석이 많네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천시장 출마설에 대해서 좀 얘기 직접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그런 뭐 질문들, 뭐 제천시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선출직 상황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지요. 그 정말 좀 얼토당토 않다고 할까 뭐 이런 상황들인데요. 제가 살면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어떤 길을 왔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목표를 정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그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죠. 그래서 뭐 어떤 시인은 올라갈 때 못 본 꽃 내려올 때 봤네 뭐 이런 그 시를 쓴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죠. 이게 그 올라갈 때 목표를 향해서 너무 그 급히 가다 보니까 꽃을 못 봤다. 그 이쁜 꽃을 못 봤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도 그냥 현재를 잘 살고 현재에 충실하게 가고 그 길을 가다가 보면 그 길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담담히 받아들일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내년 6월 선거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한 7개월여가 남았고 선거 준비 기간을 따져보면 또 더 뭐 4개월, 3개월 이런 정무부지사로서의 재임 기간이 그렇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거가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은 뭐 그러니까 우리 제가 드린 질문은 뭐였냐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제가 봐도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내년 6월 선거인데 무슨 제천시장 웬 출마설? 근데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제천시장 출마를 이제 포기하는 대신 정무부지사를 택했다. 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제천시장 출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준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단정적으로 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만은 현재 심정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천시장 출마설은 그냥 근거 없는 억측, 추측, 이런 소문 이런 거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저는 지금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로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빨리 공부해서 업무도 파악하고 어디가 모자란지도 살펴보고 해서 열심히 노력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실 때 그 도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제 많은 공격을 해왔지만 정치랑 선을 긋겠다고 한 게 그런 측면으로 봐드리면 되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성격이 되게 신중하시고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가 좀 낮으신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길을 간다. 평소에도 그런 스타일이세요? 예, 그냥 제 컬러링이 전화기 제 컬러링이 레드비라고 어느 분께서 뭐 어떤 방송에서 소개도 했었습니다. 그게 우리 충청도 말로 표현하면 냅둬 뭐 이런 의미가 될 텐데요. 그냥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두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저절로 해결이 되는 제가 그 삶의 경험에서 얻은 건데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어려우면 또 돌아서 또 가고 그렇게 가도 다 그 목표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끝으로 우리 도민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우리 충북은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 지역 공약이 15개나 채택될 정도로 어떤 발전의 호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나라 안팎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 경제는 전국 대비 4% 경제 실현 목표에 거의 도달해서 곧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올 가을에는 충북 곳곳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러져서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충북의 어떤 대외 위상을 한껏 높였던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새 정무부지사로 취임을 했는데요. 앞으로 충북과 관련한 정부 예산이라든지 정부 정책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신임 정무부지사로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주시는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저의 힘은 우리 도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응원과 기대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봅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장섭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